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조금 전에 권향엽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하신 민생정책 토론회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합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의 예산에 대한 기본 기조는 민생정책 토론회를 불법 관권 선거로 규정하였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폭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민생정책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들이 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게 저는 굉장히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 예산을 준비하면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부부 예산이라고 치닫으면서 다 삭감을 주장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일리가 있는가?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제가 첫 번째로는 민생정책 토론회에 대해서 그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된 것이 개식용 종식 예산이고 마음투자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개종식 예산부터 저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예기류 소속 민주당 의원께서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 보도 자료를 보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결위 소속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곳곳에 숨은 김건희표 예산 촘촘히 살펴 삭감하겠다. 개식용 예산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야당의 삭감 주장, 개식용 종식 예산에 대해서 저는 육견 업체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개종식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며 삭감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주장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개종식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개종식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공약으로까지 채택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과거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 부처에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정혜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시에 초당적 의원 모임을 결성했고 골든덕 어워즈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노력 끝에 법안이 2024년 1월 9일 통과되었고 당시에 국회의원 210명이 전원 찬성한 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법안에 따라 우리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셨고 민주당 당론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당론이기도 했습니다. 유례없는 여야의 협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감의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다. 유기견 및 불법 도축의 우려가 있다. 이것이 삭감 근거입니까? 폐업업체 보조금 지원이 미흡하다. 무허가업체는 지원받지 못해 유기견들이 우려된다. 이것이 삭감 논리입니까? 아까 장경태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들었습니다. 사료 지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증액해야 된다. 도대체 민주당의 삭감이 주장입니까? 증액이 주장입니까? 농림식품부 장관님 계십니까?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차관님. 묻고 싶습니다. 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다. 폐업업체 보조금 지원이 미흡하다. 무허가업체가 지원받지 못해 유기견이 우려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삭감 주장입니까? 증액 주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육견 농가들도 그렇고 업체들에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이 타당한지 재정당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 주장이 삭감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증액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증액의 필요성도 보이는 걸로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경태 의원께서는 사료값도 지원해 줘야 된다. 동물 감수성 얘기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저는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 사업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통령 김건희 여사께서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겉으로는 비판하고
내용적으로는 6개월 업체를 굉장히 생각하시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우리 정보부처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신 내용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 무허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차관님? 예, 저희들이 지금 있는 육견 농가들의 그 개를 뭐 유기견화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살처분하게 한다는 그런 대책의 예산이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하고 전업하는 과정에서 남는 그 식용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 계획서를 전 농가로부터 다 받았고 그 내용에서 보면 빨리 전업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법에 따라 3년 안에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셔서 1대1 컨설팅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염소 농장으로 전업을 하면서 자기의 반려견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 농장들도 있으시고 또 농가 수로 보면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체 식용견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농장들 이런 농장들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네, 그 농장들은 전업할 때 뭐 동물 보호센터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런 대책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는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은 굉장히 일견 타당합니다. 다만 삭감인지 증액인지 알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문제지 주장하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부처에서 검토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견 업체도 정말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괄적으로 팔로우해 주시고 재정당국과도 상의해서 이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부처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표 예산이라는 근거와 논리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사께서 관심이 있으면 딱지부터 붙이고 보는 이러한 태도로는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혼동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 앞에 선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 국가의 존망이 위협된다. 치료도 받지 않는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하고 있고 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OECD 자살률의 평균 2배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14,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투자 1을 보완하는 상담 대상자를 굉장히 확대하는 이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삭감을 주장하십니다. 민주당의 기본 삭감 기조이기도 합니다. 여기리 소속 의원님께서 김 여사 예산 엉뚱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오용하는 경우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예계리 소속 의원님,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다. 또 다른 의원님, 적정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삭감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국의 자살률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대충 지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간 마음투자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심리 지원이 절실하다. 체계적, 지속적,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정신건강 조기 치료 위해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해야 된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7월입니다. 21년째 OECD 자살률 1위, 정치가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된다. 네, 정치가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건강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복지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살률 너무나 부끄럽고 슬픈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이 위기 정도를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자살률은 잘 아시다시피 OECD 1위고요. 그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좀 지원하고 보살피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인지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통계를 살펴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루에 38명이라니요. 그거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다.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편성되었다. 갑자기 편성된 것 자체를, 갑자기 편성되었다면 갑자기 편성된 것 자체를 비판해야 됩니다. 21년째 자살률 1위인데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편성된 것을 질타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집행률 부진에도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목표 16만 명 맞습니까,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네, 16만 명인데 예산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늘리고 있는 게 문제다. 네,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1년에 14,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4만 명입니다. 그중에 3분의 2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작 심리 지원 사업을 내년도에 16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부의 대책이 속도도 느리고 예방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예.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16만 명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목표를 27년까지 누적 100만 명으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누적 10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2%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위험한 분들에 대한 정신 건강 상담과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숫자가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숫자이지만 우리가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울증 환자가 104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방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더 노력을 빨리 기울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업 목적과 대상이 계속 바뀌었다. 15세 이하는 제외한다더니 어느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저는 무지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3회분만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심리적 문제를 겪을 때 그 부모님들에게서 유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한테만 일어나니 아이만 받아야 된다. 청년한테만 일어나니 청년만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된다. 어르신한테만 일어나니 노인만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정신건강에 대한 무지한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 연령대로 사업을 확대한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주장이죠.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다. 21년째 자살률 1위인데 김건희 여사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무조건 삭감을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그 발상은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정쟁입니다. 그러나 낮은 집행률은 장관님께서 다시 재고하시고 어떻게 집행률을 높여야 할지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께서 주장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 민생 토론회는 불법 관권 선거이다. 삭감해야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 지역 예산은 제발 지켜달라. 대통령이 말했으니 말을 지켜라. 얼마나 모순됩니까? 주장하는 것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식용 종식 사업, 김건희 여사 예산이니 삭감하라. 협치의 모범 사례이고 골든덕 어워즈까지 받았는데 어쩌지?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지 증액해야 되는지 주장의 논리가 근거가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김건희 여사 예산이니 삭감해라.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될지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삭감 주장을 해야 될지 도무지 정쟁적 주장과 실제 주장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야당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상태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려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마음 살핌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쟁을 위한 정쟁,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주장에서 김건희 예산이다, 대통령이 불법 강권 선거했다, 이 말만 정쟁적 말만 걷어내면 그 내용의 주장들은 정말로 새겨봐야 되고 국무위원들께서 두 번, 세 번 생각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소중한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쟁적 주장과 실제의 마음이 다른 그런 주장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발 무슨 주장을 하려면 단일 대우로 해주십시오. 민생토론회 예산 23조다, 1274조다, 단일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개식용 종식 예산 삭감해야 된다. 그런데 늘려야 된다. 사료값 더 지원해야 된다. 뭡니까 주장이? 삭감이냐 증액이냐 단일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대응할 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내놓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지적사항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대통령을 향해서,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일단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내용으로 덧칠하는 그런 자세로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산 심의가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상식에 입각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를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 역시 예산 심의에 끝까지 충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